남편이 떠난 지 9일째. 상속장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가족들 얼굴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 제 통장에서 300만 원도 사라졌어요. 그날 며느리가 혼자 집에 왔었죠. 그리고 남편의 서명이 남편 글씨가 아니었어요. 봉투 안에서 이상한 메모가 떨어졌어요. 잘 처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그리고 그날 모든 걸 뒤집을 증거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떠난 지 딱 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상속장을 가족 모두가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큰아들은 말없이 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가 선명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평생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었어. 그의 마지막 뜻이라면 믿어야겠지. 하지만 이 말은 오늘 하루 중 가장 평온한 말이었어요. 아들이 봉투를 열어 상속장을 꺼냈어요. 종이는 익숙한 남편의 글씨와 손때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시선은 멈춰버렸어요. 상속 분배표, 그리고 그 한 줄, 배우자 못 없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제 이름이 없어?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대로. 그 순간 모든 게 흔들렸어요. 제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향했어요.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표정,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린 설명하기 어려운 미소. 슬픔은 없고 놀라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미어져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 평생 참고 희생한 날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며칠 전 갑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간 300만 원. 그날 며느리가 혼자 우리 집에 왔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죠. 가슴 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너 내 비밀번호 아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놀란 척하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투, 그 시선, 그 표정, 억울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조함과 당황을 감춘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상속장을 다시 펼쳐 남편의 서명을 아주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서명은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획이 너무 약했고 글씨 모양도 달랐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손끝 느낌이 아니었어요. 평생 함께한 사람의 필체는 평생 함께한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거 남편 글씨 아니야. 아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명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얼굴빛이 굳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말투, 딱 숨기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상속장을 다시 넘기다가 봉투 안에서 팔락하고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저는 몸을 굽혀 메모를 집었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메모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잘 처리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로 그 메모였어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건 상속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철저히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밤새 마음이 들끓었어요.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침 햇빛이 살짝 들어올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피곤함이 배어 있었고 며느리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기가 묘하게 떨려 있었어요. 테이블에 일부러 치우지 않았던 상속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종이 한 장임에도 그 문서가 공기 전체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아들이 상속장을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적으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상속에서 빼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니? 내 아버지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던 사람이야.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그 시선이 제 마음을 더 후벼 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은 진실을 보고도 모른 척하려 한다는 걸.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생전에 정리하시던 서류들. 제가 좀 도와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섬뜩했어요. 남편이 제게는 털어놓지 않았던 말을 왜 며느리에게 했다는 거죠? 그녀의 눈빛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자세 하나까지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른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며칠 전 집을 청소하다가 문득 깨달았던 사실. 남편이 생전에 늘 갖고 다니던 작은 서류함 열쇠가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던 열쇠였어요. 그 열쇠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비밀 문서함의 열쇠였거든요. 그 열쇠가 사라진 날, 마침 며느리가 혼자 집에 와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섬뜩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전에 집에 혼자 왔었지? 그날 뭐 했니?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들렀다 간 거예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라진 열쇠, 지금의 상속장, 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열쇠야 집 어디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부정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그 눈빛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 말투, 표정, 자세. 이건 분명히 계산된 말이었어요. 재산은 우리가 가져간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결국 그 문서함까지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니?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제가 느꼈던 불안과 섬뜩함이 이 말 한마디로 확신이 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차올라도 아무도 제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별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어요. 상속장, 조작된 서명, 사라진 열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의 서류함 앞에 섰어요. 그 열쇠가 사라진 바로 그 서류함.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서류함을 열어야 모든 일이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어디선가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서류함 앞에 섰을 때 손끝이 떨렸어요.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변할 것 같은 불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누가 내 삶을 흔들고 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함 손잡이를 천천히 당겼어요. 쿡! 낡은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서류함은 열렸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어있는 열쇠 고리 자리였어요. 남편이 평생 몸처럼 갖고 다녔던 그 열쇠,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열쇠, 그 열쇠 고리에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서류함 속 문서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서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철저한 사람이어서 평생 같은 순서로 보관했거든요. 종이 사이에는 남편이 쓰지 않던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릿속이 얼얼해졌어요. 그 향은 며느리가 즐겨 쓰던 향수였어요. 서류들을 넘기던 중 작은 메모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날짜와 무언가의 목록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너무 낯설었어요.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누가 이 서류를 건드린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류들을 계속 넘기다가 처음 보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하지만 거기엔 남편의 서명도 제 서명도 어딘가 이상했어요. 획이 부자연스럽고 글자 간격도 엉성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흉내내서 적은 조잡한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문서예요. 그때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요. 종이를 펼치자 남편의 필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무슨 일 생기면 이 종이 먼저 보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은 뭔가를 알았던 걸까요? 누군가를 의심했던 걸까요? 남편의 메모가 있던 자리에서 관련 문서들이 몇 장 더 나왔어요. 그중 몇 장은 남편의 서명이 너무 약했어요. 손을 떠는 사람의 글씨 같았어요. 남편은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손을 떨며 속삭였어요. 누군가 남편에게 서명을 강요했나요? 이때부터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류함 맨 아래칸에서 USB 하나가 나왔어요. 남편이 컴퓨터도 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USB를 숨겨둘 이유가 없었어요. 불길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기에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그 안에는 대화 녹음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뒤에 들려온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야 뭐 손쉽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녹음은 약간의 잡음 뒤에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숨이 차오르고 손끝이 저릿하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가족이, 내 가족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걸 이 녹음 파일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배신당해서 저는 USB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건 증거였어요. 이 증거가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진실을 남겨주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싸움.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한 싸움.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요. 내 인생을. USB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겨우 잠들었다가도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제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을까요? 해가 뜨기도 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도망치는 대신 찾아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흔적을요. 남편의 책상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흔적 그대로였어요. 정리된 펜, 작은 달력, 그리고 낡은 수첩. USB를 주머니에 넣고 그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수첩을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 몇 장은 찢겨나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걸까요? 찢겨진 자리를 손끝으로 살짝 문질렀어요. 종이가 뜯겨나간 방향이 일정했어요. 마치 급하게 훔쳐가듯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뜯긴 자국. 종이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게 아주 정교하게 뜯어간 느낌이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그러다 수첩 맨 뒷표지 안쪽에 연필로 아주 작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1월 17일 조심해야 해.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수첩 아래에는 작은 휴대폰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늘 쓰던 폴더폰. 전원을 켜니 통화 기록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중 낯선 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 2주 동안 남편이 14번이나 통화했던 번호. 이 번호 누구지? 번호를 보자 배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남편이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법률 상담 내역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상담 주제에는 가족 간 재산 분쟁 위험성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기록서 뒷면에는 또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은행 방문 서류 정리. 그 날짜를 보자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 날짜는 며느리가 혼자 집에 왔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온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혼자 왔어요.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의 열쇠가 사라졌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요. USB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귀에서 울렸어요. 걱정 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남편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눈앞이 흔들리기까지 했어요. 서류함 뒤쪽에서 다른 문서들이 보였어요. 꺼내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 전혀 다른 순서로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며느리가 쓰던 메모지 형태의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쪼개진 메모 조각 같은 형태였는데 그 위에는 짧은 글씨가 있었어요. 수정 완료. 숨이 멎었어요. 손끝이 얼어버렸어요. 이건 남편의 서류를 만진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서류함 맨 안쪽에서 반쯤 찢긴 종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종이에는 남편의 글씨로 단 3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이 단어가 제 심장 깊숙이 꽂혔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USB, 메모 조각, 상담 기록, 남편의 손글씨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씩 모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 남편이 남긴 메모, 열쇠가 사라진 날, 상속장의 조작 흔적.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내 손으로 밝혀야 해요.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실을 향한 싸움을 시작하려 했어요. 남편의 서류함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정리한 뒤 저는 종일 그 앞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USB, 조작된 문서, 남편의 필체로 남긴 메모.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시간이 유난히 더디게 흘렀어요. 창밖의 바람소리도 벽시계의 초침소리도 괜히 심장을 더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딜 먼저 움직여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상한 게 아침 8시였어요. 이 시간에 저에게 전화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손이 먼저 나갔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이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저 몰래 누구에게 부탁을? 남편을 아셨어요? 예.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분이 위험한 기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고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에게 절대 이상한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변에. 그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일부러 끄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신호 자체가 사라진 느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오늘 오후 3시 남편분이 자주 가시던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 집에 좀 들러도 될까요?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도리어 그 부드러움이 불길했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오늘은 안 돼요. 며느리는 짧게 침묵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저녁엔 괜찮으시겠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모니터에 저장된 영상들을 하나씩 재생하다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며느리가 혼자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비밀번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날 그녀는 왜 우리 집 앞에 있었을까요? 공원으로 나가기 전 남편이 평소에 자주 적어두던 메모가 떠올랐어요. 서쪽 벤치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남편은 그 공원에서 늘 같은 자리만 찾았어요. 거기엔 남편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가면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 USB와 문서를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제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자 어제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표정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사모님 오셨군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사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남편이 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남자의 말이 이어졌어요. 특히 며느님과 어떤 서류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감춰왔던 진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 남자와 헤어진 뒤 저는 한동안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결국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미어졌어요.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그 말 한마디가 다리에 힘을 빼놓았어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 바람은 너무 평온한데 제 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아주 살짝 전에는 없던 미세한 틈처럼 벌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나올 때 문을 제대로 잠갔었어요.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왔다 갔나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어요.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문을 건드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소파 쿠션이 어긋나 있고 테이블 위 서류들이 얼핏 보기엔 그대로지만 누군가 만지고 간 흔적이 너무 명확했어요. 종이 모서리 각도가 뒤틀려 있었고 USB가 놓여 있던 위치가 정확히 기억과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 제 부재 중에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찾고 간 게 있었어요. 저는 급히 CCTV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화면이 비어 있었어요. 녹화가 끊긴 시간대가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공원에 가 있던 그 시간. 누가 일부러 지운 거예요. 그건 확실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손끝이 싸늘하게 차가워졌어요. 이건 며느리밖에 없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장롱 앞으로 달려갔어요. 서류함이 있던 그 자리, 열쇠가 사라졌던 그 자리, 장롱문을 열었을 때 또 한 번 숨이 멎었어요. 서류함이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 있었어요. 가벼운 먼지가 이전과 달리 어색하게 닦여 있었어요. 누군가 정확히 이 서류함을 찾고 있었어요. 서류함을 열어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순간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문서 한 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조작본. 그 문서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문서를 가져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왔던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혹시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요. 그 말투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집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집에 있어. 아들은 한 박자 쉬다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들은 이미 뭔가 알고 있어요. 아들의 전화가 끝난 직후 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의 지인이라는 남자에게서였어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그쪽 가족이 움직입니다. 두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가족이 움직인다고요? 그 말은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남편과 어떤 관계였던 거죠? 국이 보였어요. 신발 바닥에 흙이 살짝 묻어 있는 정도였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서류함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이제 너무도 분명했어요. 며느리, 그리고 아들까지. 저는 온몸이 떨려왔어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당신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올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USB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나 혼자 아니에요. 당신이 남긴 길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창을 열어 남편의 지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SOS를 보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가족의 반격 속에서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싸움이. 가방에 증거들을 챙겨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끝은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은 여전히 심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간은 오후 6시 42분. 아들이 오겠다고 했던 그 시간. 하지만 문 너머의 기운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심장이 또 내려앉았어요. 문 앞에는 며느리 혼자 서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문 너머에서 며느리는 너무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녁에 들른다고 했잖아요. 잠깐 들어갈게요. 그 목소리가 오싹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을 10cm 정도만 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보이는 순간 제 몸은 자동적으로 경직됐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오늘 집을 뒤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며느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계셨어요? 그 질문 하나가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왜 물어?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요. 혹시 혼자 아니셨던 건 아니죠? 그 말투, 그 미세한 미소.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지인과 만났다는 걸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나요? 며느리가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 했어요. 어머님, 안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해요. 저는 재빨리 문을 더 붙잡았어요. 지금은 안 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 차가운 표정이 문틈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나지막히 말했어요. 왜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주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숨기는 게 있으신가 봐요. 온몸이 덜컥 떨렸어요.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며느리의 시선이 제 뒤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제 가방을 향했어요. USB와 문서가 들어있는 그 가방.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눈빛. 저 가방 오늘 하루 종일 가지고 계셨죠? 그녀가 그렇게 묻는 순간 제 손이 본능적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어요. 며느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 서류함에서 뭐 가져가신 거 있으세요? 그 한 문장에 전신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제가 서류함을 건드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요.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신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왜 너희가 정리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앞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온 건가요? 그냥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요. 그 말투, 며느리와 같은 타이밍.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시선도 제 가방으로 향했어요. 엄마, 그 가방 좀. 저는 크게 외쳤어요. 안 돼.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놀람은 걱정보다는 당황함에 가까웠어요. 현관 앞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마주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붙잡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들어오려 했어요.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숨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할 만큼 팽팽한 긴장. 저는 가방을 뒤로 감춰쥐고 말했어요. 너희들 내 집에서 뭐 하려고 했니?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침묵이 너무 섬뜩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괜히 숨기지 마세요. 서류 같은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는 더 이상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목적, 확실한 의도.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괜히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뭘 알고 다니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이 귀를 찢는 것처럼 아팠어요. 다른 사람. 그건 남편의 지인을 말한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누가 말해준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나 이제 너희 말 안 들어. 내 거 내가 지킬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어요. 며느리는 이를 살짝 깨물며 말했어요. 그러다 다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 위협적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겁먹지 않기로 했어요. 잃어도 돼.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안 뺏겨. 그 말과 동시에 문을 힘껏 닫았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발음 같았어요. 문을 강하게 닫자 밖에서 아들이 낮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속삭였어요. 오늘 못 가져오면 큰일 나.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들의 목표는 저나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서류함에서 나온 증거들이에요. 밖에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재빨리 가방을 찾아 안방으로 옮겼어요. 가방에는 USB 조작된 서류 복사본, 남편의 메모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꺼내놓자
마치 책상 위에 폭탄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숨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처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의 지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집에 사람 다녀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한 메시지. 증거는 집 안에 두지 마십시오.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집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길한 마음에 거실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그리고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어요. 아파트 단지 반대편 가로등 부근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집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시선이 너무 뚜렷했어요. 누구죠? 그 그림자는 몇 초 뒤 천천히 뒤돌아서 사라졌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를 집에 두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만나야 합니다. 증거를 지켜야 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지금 바로 나가십시오. 단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심장이 턱 내려앉았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위험한 거죠? 가방을 메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선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는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열릴 듯 말 듯 묘하게 떨리는 문. 저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계단에는 누군가 방금 밟고 지나간 듯한 흙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그 그림자 혹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계단을 한층 내려왔을 때였어요. 아래층 계단참에서 누군가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호흡이 너무 가까웠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아래에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뒷걸음질 치듯 계단참 벽에 붙었어요. 잠시 뒤 그 숨소리는 사라졌어요. 누군가 제가 내려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자 갑자기 옆 부근 차량 뒤에서 누군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검은 그림자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비친 단어가 순간적으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도착? 그 순간 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계셨군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남편의 지인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50대 초반 남자.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급히 나오셔야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어머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정말 그 검은 그림자들이 나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제 손에서 가방을 살짝 받으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정성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남자는 제게 말했어요. 고인께서 사라지기 직전 어떤 사람과 심하게 다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남편이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그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당신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정확히 누군가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 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금은 공기보다 진실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지인과 함께 걷는 그 밤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가방을 지인에게 맡기고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운이 계속 느껴졌어요. 남편은 정말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혼자 싸웠던 걸까요? 제가 너무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자는 저를 단지 밖 조용한 골목의 작은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불이 거의 꺼져 있었고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지금 가장 안전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들렸어요. 남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남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LASTDAY. 폴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사망하시기 전날 직접 남긴 음성 파일입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남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고 숨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맡겼던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맡겼던 사람?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이어서 말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누구야? 누구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문장이 재생되었어요. 그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야. 파일은 거기서 끊겼어요. USB에는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ARGUMENTRECORDING. 남자가 조심스럽게 재생했어요. 그 안에는 남편과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상대의 목소리는 흐릿하지만 익숙했어요. 이걸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은 우리를 믿어. 남편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 저는 숨이 멎었어요. 상대의 목소리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아들 목소리였어요.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이랑 싸웠다고요? 아들이 남편이 남긴 걸 숨기려 했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 맞나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인의 마지막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이 휘청였어요. 평생을 믿어온 아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 인생,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서류 조작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드님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께서 맡긴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간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아드님 아이디로 여러 기록이 열렸어요.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아들까지 왜 그랬던 걸까요? 그가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며느리 편에 선 걸까요? 남편의 지인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신 문서입니다. 혹시라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지켜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필체, 익숙한 글씨,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남편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너무 명확해졌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미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유리창 바깥에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자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누구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드님 쪽 사람들입니다. 밖에서는 검은 차가 멈추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자는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지금 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USB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 내 아들이 시킨 건가요? 남자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은 이미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두 귀로 듣는 기분이었어요. 남자는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어머님은 도망이 아니라 반격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카페 뒷문을 나서자 밤 공기에 차가운 습기가 몸을 감쌌어요. 남편 지인은 제 손목을 꽉 잡고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카페 앞에 세워진 검은 차 옆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는 제 아들과 너무 닮은 체형. 그리고 그 옆에는 몸집 좋은 40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 싸늘한 기운이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망치듯 달려간 골목 끝에서 남자는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너무 침착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고인의 변호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셨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벌써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당신은 남편의 변호사였던 건가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정확히는 고인께서 몰래 따로 고용한 사적 조력자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가족을 믿지 못했다는 의미였어요.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USB를 다시 꺼냈어요. 아직 열지 않은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배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파일 이름은 에버던스 2. 남자는 제게 확인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열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노트북을 열어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 사무실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 떴어요. 남편은 지친 얼굴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야. 이걸 보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뿐이어야 해.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남편은 이어서 말했어요. 배우자 명의를 지우라고 한 사람은
내 가족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그 사람을 조심해.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그 말은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영상이 끝난 후 남자는 천천히 제게 말했어요. 고인께서 말한 그 사람, 아드님입니다. 저는 말문을 잃었어요. 아들이 남편의 명의를 지우라고 지시했다고요?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행동대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좌 접근, 문서 조작 승인, 남편의 병원비 관련 서류 변경, 모두 아드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으며 붕괴되는 심장을 붙잡았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 인생을 걸어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남편을 가장 깊이 배신했다니. 남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드님은 채무가 많았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고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고인께서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목이 바싹 말랐어요. 아들,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나요? 남자는 표정을 굳혔어요. 하지만 문제는 왜 어머님의 상속분까지 지우려 했느냐입니다. 남편의 음성 기록이 떠올랐어요. 배우가 있다. 혹시 며느리 부모 쪽인가요?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장모 쪽에서 빚이 상당합니다. 가슴이 송곳처럼 찔렸어요. 그때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노트북을 즉시 닫고 저를 뒤로 감쌌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분노를 감춘 초조함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 가방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너 아버지에게 무슨 짓 한 거니?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척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도대체 누가 그런 말? 그 순간 남편의 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음성 기록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는 제게 소리쳤어요. 엄마,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아들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어요. 왜 그랬어? 왜 아버지까지?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장모님 쪽에서 계속 압박했어. 내가 사인만 하면 우릴 도와준다고 했어. 장모, 며느리의 어머니.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너질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들아, 이제 내가 모든 걸 말해야 해. 누구와 협력했고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남편의 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쥐어줬어요.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누구도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아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눈빛은 그 어떤 날보다 뜨거웠어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모성이 먼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 아이는 제게 거짓말을 했고 남편에게 상처를 줬고 가족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얼마나 몰렸는지, 어떤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저를 붙잡았어요. 일어나 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번진 억울함과 후회, 그리고 공포.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말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내라는 이름.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그 말투는 불안과 초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뒤에는 제가 온몸으로 기억하는 그 냉랭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들은 더는 거짓말할 힘이 없었어요. 나 엄마랑 있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큰일 났어. 큰일? 어떤 큰일? 전화를 끄는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장모님이 움직였어. 장모. 며느리의 어머니.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시킨 거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처음엔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했어. 한 번만 사인해주면 모든 문제 해결해준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었던 거니?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장모가 엄마 상속분까지 손대자고 했어. 그러면 우리를 계속 도와주겠다고.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어요. 남편 지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모 쪽은 오래전부터 불법 투자와 채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인께서 그쪽을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그걸 알았다고요? 예. 그래서 고인께서는 가족 안쪽에서 배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어요. 남편은 저와 아들이 상처받을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장모 말만 들으면 진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아이도 키우기 좋고 아내도 그렇게 말했고 그 목소리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는 너희 가정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려 한 거야.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죽을 뻔했어. 나 때문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찢었어요. 남편의 지인은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법적인 절차로 갑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요약해 설명했어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내일 오전 9시 법무법인에서 만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증거 제출과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나 내일 모든 걸 말할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라도 내가 바로 서야 해.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그 아이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로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엔 문자. 당장 오지 않으면 장모님이 직접 움직이신대.
저는 아들의 손에서 폰을 빼앗아 글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직감했어요. 이건 위협이야. 남편 지인은 말했어요. 장모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넘기려고 더 거칠게 나올 겁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 지인은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절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고 불안하고 몸이 떨렸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의지가 올라왔어요. 남편이 남긴 말처럼 진실을 지킬 거예요. 남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조용히 길을 걸어 나왔어요. 아들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지킬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실도.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어떤 날보다 단단했어요. 내일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침 햇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밤을 꼬박 세운 얼굴로 거울을 보니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 아들은 제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어요. 어젯밤 진실을 고백하며 무너졌던 아이가 지금은 눈을 굳게 다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남편 지인과 변호사가 미리 앉아 있었어요. 조력자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상속 조작, 문서 위조, 계좌 접근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단단하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장모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장모 뒤에 숨듯 섰어요. 장모는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불러놓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그 말투는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USB가 놓인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오늘 진실을 보자는 겁니다. 변호사가 USB를 연결했고 모니터에 남편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흐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만약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면 내가 막으려던 일이 벌어진 거다. 장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상속 조작을 시도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에 잠겼어요.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영상 외에도 장모님 명의의 불법 투자 계획서, 채무 관련 문서, 상속 문서 조작 정황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장모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는 장모를 향해 속삭였어요. 장모님, 이제 끝이에요. 장모는 며느리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다 시킨 거잖아.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느리는 결국 무너져 울부짖었어요. 장모님이 다 시켰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우리 가족을 팔았어. 며느리는 그 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술하시겠습니까? 아들은 두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제가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선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력이자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참 오래 힘들었겠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실을 밝힐 사람은 나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야. 그 문장은 제 마음 깊은 곳을 뜨겁게 흔들었어요. 장모와 며느리는 법적 처벌 수순에 들어갔고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나도 내가 바로 서길 바랄 거야.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나 해냈어.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다시 저의 발걸음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용토리 스튜디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